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해결 조짐이 보였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종훈 도교육감이 경상남도의 감사 계획에 반발해 급식 예산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경상남도는 예정대로 급식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앞으로 경남도의 예산 지원은 받지 않고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청의 교육청 감사가 가능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고, 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꾸려 학교 급식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어 중복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를 수용하니까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다시 급식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아라, 뭘 하라라고 하면서 쭉 지금까지 미뤄왔었고. 경남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상남도가 감사 근거로 들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교육감의 말 바꾸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돼 감사를 하는 만큼 중복 감사는 아니며, 급식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교육청의 입장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감사를 하고 영남권 수준의 식품비도 지원한다는 계획. 어떻든 감사는 할 겁니다. 아니, 그거는 뭐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는 당연한 공무 집행 방해 아닙니까? 급식 감사를 둘러싸고 다시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정면 충돌하면서 무상급식이 내년에 다시 재개될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상남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관련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버티고는 있는데요. 국정감사 파행이 우려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경상남도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홍준표 도지사와 야당 국회의원들이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된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것도 무시하고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판단도 무시하고, 그리고 본인 얘기만 옳다고 얘기하면. 진주 어려운 사무는 지방 사무입니다. 네. 지방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조나 국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요구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10에서 20% 정도만 경상남도가 제출해 국감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여 건 넘게 했는데 아직 지금 자료를 협조가 안 되네요. 다른 데는 협조가 아주 잘 됩니다. 특별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당대표도 하시고 그때도 국정감사는 있었는데. 하지만 경상남도는 지방 고유 사무는 국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요구 자료 모두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주령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등 경남에서 많은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이번 국감 자료 제출 논란의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방의회가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의 9개 공기업 가운데 7곳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기업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경륜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7곳입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과 양산시설관리공단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기업은 정년 60세를 보장하되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합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함안 2터널 부근에서 47살 정모 씨가 운전하던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정 씨가 다쳤으며 트레일러에 불이 나면서 주변 10km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고장으로 서 있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와 진해구를 잇는 안민터널에서 난 교통사고가 전국 터널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안민터널에서 교통사고가 신고된 공식 건수는 50건으로 전국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창원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터널 출구 교차로 일대 도로 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비행 입문 과정 실습 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공군의 모든 훈련 기종이 국산 항공기로 대체가 되는데요. 훈련 체계 수출 등 수출 다변화도 기대가 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비행 실습 훈련기 KT-100입니다. 최고 속도 시속 363km, 최대 비행 거리는 2020km로 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동남아 일부 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비행 실습 훈련기가 KT-100으로 대체되면 공군은 비행 실습에서부터 초중 고등 훈련, 전술 임무까지 모든 훈련 체계를 국산 항공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원활한 부품 조달 체계를 갖춘 국산 항공기 훈련 체계 도입으로 우리 공군은 조종사 훈련 시간은 35%, 양성 비용은 26% 절감했습니다. 특히 이번 KT-100 도입으로 해외 공군의 훈련 체계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C-100은 지난해 한미 항공안전협정 바사 인증을 받아 미국 수출도 가능합니다. 공군에서 운영하는 운영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카이는 KT-100 개발로 민수용 시장 진입이 가능해 150조 원에 달하는 국내외 민항기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제법 쌀쌀하게 시작합니다. 최저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진 모습인데요. 대신 한낮엔 기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26도 안팎까지 올라 낮 동안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외투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름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함안과 창녕을 비롯한 일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이 13.5도를 가리키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합니다. 한낮엔 김해가 27도, 밀양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가을볕이 따갑겠습니다. 여기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정말 좋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가을 정취를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단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지원하는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 밀양팜의 지난달 매출이 1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성군이 창조 지역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공룡마을 만들기로 국비 2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산청군이 일반 농사노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왕 황매골 번역 개발이 연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의령군이 오래된 시설하우스를 대신해 자연재해에 강한 내재해형 하우스 100동을 설치 지원합니다. 지난 2분기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조선업종이 3분기에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중공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98억 원으로 지난 2분기 1조 5,481억 원의 영업손실에 비해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지난 분기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손실 전망치는 350억 원으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손실 규모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창원시가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가을 관광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관광 코스를 선보입니다. 창원시는 이 기간 창원 시티투어와 유람선 이용료를 10% 할인하고 문신미술관과 창원 시립마산박물관, 진해 해양공원 등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창원시가 연고인 LG 세이커스 농구단은 관광 주간에 속한 오는 24일 홈경기 입장료를 2,000원 할인합니다. 하동 녹차와 전통 차 문화가 미국 공중파 방송의 프로그램에서 소개됩니다.
하동군은 지난 3일과 4일 미국 MBC 방송국의 퍼스트룩 프로그램 제작진이 화계면과 악양면을 찾아 전통차 덕금 과정과 다도 체험 장면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퍼스트룩은 음식과 패션, 여행 등을 다루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이번 촬영 내용은 다음 달 21일 미국 전역에 20분 정도 방송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